네, 안녕하세요. 21년 3월 8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썩 좋지 않았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가 3천대가 무너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이유로는 CD 금리 등등 해서 단기든 장기든 3년 만기 국고채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인해 점점 주식 포인트가 빠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상승에 인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러한 절차로 해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800, 심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2700까지도, 2600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전반적으로 코스피 박스권을 형성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하시는 개개인 주체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신 편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2900선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제가 예전에 들어놓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인버스는 전체적으로 해칭 정도, 일정한 자산 취득, 아니 주식 취득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량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량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인버스는 우선 그대로 놔뒀고요. 코스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반전 상승이 머지않아서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의 여파로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정도의 이러한 ETF 상품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네. 어떤 게 또 오르고 어떤 우량주가 또 떨어지고 하기 좀, 저 같은 주린이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TF를 지금 조금씩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버스도 조만간 좀 봐서 조금 매도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업종 상위순으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수익이죠. 약간 수혜주로 은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손해보험 이쪽도 좀 좀 눈에 두고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약간 이자, 금리와 연관된 어떤 업종 같은 게 대체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조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CD 금리 등등, 콜 금리 이것도 짧게 밀리는 거죠. 은행 간에. 미국 환전 USD 달러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외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에 의해서 그런지 구전 올라서 1138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유로든 엔화든 위안화 등 전반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어서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어, 원화가 강세를 예전에 계속 원화가 강세였잖아요. 이쪽 보시면 계속해서 강세였다가 이제 점점 우상향 하면서 다른 나라의 그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돈 다른 나라의 그 돈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 약간 열위 같은 거죠. 약간 같은 돈에 있어서도 다른 돈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니까요. 어제랑 오늘 가격이 다른 거죠. 예. 어제 예를 들어서 1130원이었다고 한다면 미국 달러가 오늘 1138원이니까 같은 가격에 못 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수출이 좀 잘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수입을 좀 많이 우리나라가 많이 하니까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많이 하니까 이 수입에 대해서 약간 물가를 억제하는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는 힘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요즘 뭐 계란이 조금 비싸가지고 양파가 좀 비싸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려고 할 때 더 같은 달러, 같은 엔화라고 해도 유로라고 해도 위안이라고 해도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야겠죠. 비싸졌기 때문에 다른 타 환율이 타, 타국의 돈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이런 것들은 뭐 통화 스와프 같은 거 체결하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이미 뭐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이미 다 끝마쳤고 그래서 뭐 상계해서 나중에 그 차익분만 지급하거나 지급받거나 뭐 이런 형식인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세세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었죠. 예, 이때 2월달 후반 정도에 떨어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는 걸로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사양 산업이 돼서 힘들 수도 있는데 여튼 블랙골드 네 유가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국제금이 2.2전 떨어졌는데 국내금은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원재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커서 그런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3년 만기 국고채가 이게 오른 게 좀 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영향으로 월스트리트 미국 쪽 월스트리트도 이제 연방 준비제도 그쪽 은행 그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은행에서 하는 말을 못 믿어가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또 임기 이제 바뀌면서 그때 동안 후보들이 뭐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금리나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 근데 또 양적 완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 통과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는 돈을 계속 푸니까 통화력을 푼다는 소리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승 압력을 상쇄시키려면 억제하려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하고요.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이자가 비싸면 조금 줄어들게 되죠. 예,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되죠. 뭐 여튼 여하간 예, 이러한 잡다한 썰을 조금 생각난 대로 되도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3천대가 깨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둘째 주긴 해도 뭐 금요일 정도나 아니면 3월 달 정도에 깨질 3월 한 중순 정도 15일부터나 이제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강력하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슬슬 출구 전략을 펼치는 것 같네요. 외인들도. 그래서 이전과 비슷한 진행 방식으로 탑 종목 거래 상위순으로 살펴본 뒤에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상승, 어떤 뭐 하락,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 우량주, 웬만하면 우량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EID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키움키움 나왔고요. 이 키움키움을 보는 이유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UBS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3월 4일 날짜에 좀 많이 매도를 하더니 2월 22일 날짜 뉴스에 따르면 영업손실로 3.4억 원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흑자 적자, 흑자 이제 적자로 변경이 되었나 봅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5 접종에 관련돼서 어떠한 영향력이 어떤 수에 주로 이렇게 좀 각광을 받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바이오주는 일시적인 차트 공급선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 뭐 물량이 이 정도 있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 수급선을 봐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파악하게 되는 경로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걸 본다고 해도 약간 그 개인 심리, 수급선, 어떤 들어갈 타이밍,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딱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주린이가 하기 매우 좀 좋지 않은 사례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일확천금의 기회로 운이 좋다면 주린이들도 벌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거는 일명 고버스라고 사람들이 총칭하는데, 외인들 기관들 전부 다 매수, 인버스 고버스 매수를 했습니다. 고버스 매수라는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흘 나흘, 뭐 길면 일주일이겠죠. 하락을 예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코스피 하락,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은 3위권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순매수 1위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만, EID가 영향력이 좀 더 컸던 걸로 보이네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도 억 단위로 거래량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경고 붙었고요. 키움키움 보입니다.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특히 쿠팡 수혜주로 2월 20일 2일자 날짜로 진행이 되었는데, 단기 손실이 2019년에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율도 썩 좋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퍼스트도 당연히 마이너스로 해서 EA, N/A로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동일업종 퍼 같은 경우에 28배가 되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수혜주의 어떤 단물이 빠지게 된다면 하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역시 키움키움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지만 37 정도 매도를 했지만 39, 40 정도로 기관이 그 매도선을 받쳐줌으로써 반전 상승을 할 수 있게, 반전 상승도 아니죠. 저지를 할 수 있게 진행이 되었고요. 키움키움 아까 확인했었죠. HMM 대한 뭐 페노션 3월 8일 날짜 들어왔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어떤 상황, 선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개별 투자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지만 저 같은 주린이들은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런 거에 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진 싱크백 23% 상승을 했고요. 키움키움 역시 보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매수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계를 하면 그러니까 매도보다 그래도 매수가 조금 더 많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를 많이 했지만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8일 날짜에 어떤 호재가 떴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2020년도에 단기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고요. 네, 특히나 이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전 적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약간 이런 과외 같은 걸 좀 많이 하니까 창의 뭐 영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흑자가 났다. 흑자가 난 거에 대해 엄청나게 의의를 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좀 많이 주네요. 많이 줬네요. 배당을 빼먹은 적도 있긴 했지만 말이죠. 유보율 같은 게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무난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가 좀 많이 커졌는데 비율이 이때 어떻게 좀 없앴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대차제조표, 손익계산서 등등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상태표. 레버리지도 좀 살펴볼까요? 인버스 그 전에 인버스를 한번 살펴보죠. 코덱스 인버스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네요. 신한금 툭 나오고 그 다음 매도가 키움으로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버스는 조금 더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2900선이 깨짐 2900선으로 이제 도달해서 3000선이 깨지는 걸 봤을 땐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개인의 어떤 순매수세가 생각보다 강력해요. 생각보다 강력해서 하방으로 좀 경직돼서 코스피가 떨어지는 하락하는 추세가 좀 더디거나 반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져도 뭐 1800 후반, 2900 초반 그렇게 떨어지겠죠.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신원금 2 나왔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 곱하기 2, 뭐 3배수, 이건 곱하기 2배수죠. 로 오르는 거니까 코스피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관들이 특히 매도를 많이 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1위였는데 이제 순매도 1위로 전환되게 생겼네요. 코스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살펴볼게요. 코스닥 150 인버스 보면 특히나 외인들이 조금 더 많은 곳으로 파악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베스트보다 기관들이 훨씬 더 코스닥 인버스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KBI 동국실업 키움키움 역시 개미들이 많이 몰린 것을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에 동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I 동국실업 아이오닉5 움직이는 콘솔 흥행 돌풍이라고 나와 있지만 흑자를 2019년에 겨우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닙니다. 유보율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낫네요. 괜찮네요. 그나마. 통일업종 퍼 43배인데 N/A로 나와 있고요. 액면가 500원 이거는 크게 뭐 상관은 없고 종목 분석을 좀 볼까요?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ESP 주당 순위 200 마이너스 254 BPS
12월 자산. 지목 분석을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 뭔가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기 힘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별로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키움키움 덕성 볼게요. 키움키움 약 보이고요. 외인들이 기관들 같이 매수를 순매수 엄청나게 했네요. 이거는 정치 테마주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정치 테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은행 한번 살펴볼게요. 키움키움 보이고요. 외인들 마이너스 기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은행주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5천원대도 좀 많이 나갔다. 5천원대에서 조금 더 쳐준다고 해도 6천원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천원은 좀 선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퍼수치가 12배면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생각보다 퍼수치가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평가주죠. 퍼 5배고요. 5배. 하나금투도 퍼가 4.89예요. 무난하죠. 마지막으로 한 KBI 한번 살펴볼까요? KBI 대장주 KBI래. KB금융. KB금융도 6배예요. 6배. 이거는 좀 뉴욕 증권 뭐 나스닥 이런 뭐 다우는 좀 아니죠. 나스닥 이런데 상장 그 1,000원 단위로 상장돼 있는 주식 이런 게 15배, 뭐 10배 이렇게 되는데 이거 거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좀 여기 투자 주의라고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안 써져 있네요. 이건 딱히 관심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키움키움 나와 있고요. n/a na 나와 있습니다. 평가하기 힘들다는 거죠. 추정포도 안 나와 있고 외국인들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횡령 이슈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약간 정치 테마주로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전 오늘 100원 떨어져서 82,000원 종가 마감을 했네요. 하나증권 쪽에서 매도를 진행 많이 한 걸 보이고요. 외인 기관도 많이 매도, 순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 관련해서 뭔가 호재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 관련해서도 뭔가 진행하려고 하고 약간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해외 전반적으로 조금 TSMC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음, 퀄컴 있나요? 퀄컴이 Q가 아닌가? TSMC. TSMC도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지? 제 기억에 따르면 TSMC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가 약간 하락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조금 조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네요. 머티어리얼이 좀 낫지 않나요? 머티어리얼. 키움키움 보이고요. 외인들 기관들 동시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품귀 속의 전력 관련해서 뭔가 호재가 있었나 봅니다. 2019년에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배당 성향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배당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보유지분 뭐 매수 매각 뭐 이런 걸 했나 보네요. 처분을 했네요. 이거면 악재인데 12월 달에 약간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주지만 다시 반전 상승을 성공했네요. 좀 주린이들이 보기에 이거 안 좋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모르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봐도 약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KCTC도 요즘 좀 많이 들어본 것들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키움 역시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 역시 동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관련주로 해서 예전부터 떠있던 상황들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뉴스나 공시에 의해서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긴 하는데 주춤하다는 모습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11% 늘었다. 이건 호재죠. 관련주 해서 연일 상승세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의 반영이 다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거는 조금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네요. 투자 이제 경고 이렇게 여기에 주황 글씨 써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재지정을 한다고 하네요.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을 레버리지 역시 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큐로 뭐 처음 들어보고 HMM은 들어보는 거예요. 저기 있습니다. 해운 쪽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키움키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한 것을 걔들이 다 받아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순위 흑자 크게 성공을 했고 이 정도면 계속해서 적자하다가 흑자면 뭐 이 정도면 크게 성공한 거죠. 근데 부채 비율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퍼스치도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저와 맞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00 역시 근데 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관이 조금 반전 상승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잠깐만 삼성 출판사가 있네요. 삼출 볼게요. 2,500원 떨어졌는데 이게 상한을 좀 많이 쳐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움키움 역시 보이고요. 키움키움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개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받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조금 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반전 상승해서 13,55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키움키움 역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수급을 받쳐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베트남 플랜트 대형 모듈 설치 보이고요. 탄탄한 수주 진행 ESG 경영에 조금 청신호가 켜졌다는 건 엄청난 호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기 순이익이 꾸준히 3년 동안 잘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유지해주고 있고 주당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네요. 괜찮네. 퍼스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SK 하이닉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34배 퍼스치가 그렇고요. CLSA 나갔고요.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기업 분석은 예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여주고요. 영화 10편 1초에 오케이 모바일 디램 양산에 들어갔다는 호재 엄청난 호재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21%라는 단기적 조정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해외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LP면은
약간 그 느낌인가 이지 않나? 저전력, 약간 소형 컴퓨터나 아니면 이러한 그 노트북 관련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지 않나 싶은데, LP가 약간 저전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미지 센서도 추격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약간 영상 촬영, 편집, 촬영 쪽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DSLR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죠. 디램 따라올 자가 없죠. 예, 인텔도 매도를 진행해서 SK 하이닉스의 흡수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멀리 바라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봤을 때 KB금융도 뚝 살펴봤고요. 신한지주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KB금융이 좀 더 대장주이긴 하지만 신한지주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6% 오르고 3% 올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KB금융이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 추세를 봤을 때 신한지주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신한지주, KB금융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신한지주를 조금 더 강조를 했었죠. SK증권도 좀 살펴볼까요? 키움키움 나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더 수급을 받쳐준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에 인해서 단기적 조정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도 역시, 근데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조금 더 ETF 펀드 상품을 좀 조정하려고 그래서인지 조금 변동이 들어왔습니다. JP 모건 들어왔고요. 메리츠 증권, 외국인 기관 동시에 쌍끌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명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리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DGB도 역시 올랐고요. LG 루플러스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부국 키움이 좀 매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들이 엄청난 배도 물량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상당히 많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전주와 동일한 11,700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을 다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안 봤죠? JP 모건 들어왔고요. 외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원정금이 몰렸다. 일커머스에 AI 번역 사업, 이거는 호재지만 MOU면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MOU는 뭐 이렇게 하자 콜 하면 콜. 근데 뭐 생각만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거고, 약간 생각이 틀어지거나 이러면 뭐 언제든 그 약속이 틀어질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역시 하락을 계속하네요. 키움이 매수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기관들은 순매도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배터리 패소, LG화학과 배터리 패소 부분도 어느 정도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SK도 10,000원 이상 떨어졌네요. 3.95%면 대략 4%, 반올림에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매셋, 그다음 매수 상위가 키움인 게 좀 두드러지네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려고 했지만, 기관은 매도세가 너무 강력해서, 연일 강력한 매도세에 의해서 음, 반전 상승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LG도 500원 떨어졌는데 JP모간 매도, 시티그룹 매도, 노무라 매수, JP모간 매수, UBS 매수.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매수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은 순매도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LG가 쪼개졌는데도 시총은 더 커졌다는 거 보여지고요. LG 관련 지주사가 조금 저평가받지 않나라는 모습, 그런 기사도 보이네요.
수익이 정말 좋은데 이거 진짜. LG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네요. KTNG도 역시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넷마블은 개인적으로 지금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SOL도 뭐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내일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매수를 좀 더 했단 말이죠. 아니 원유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이거는 좀 너무 평가를 후하게 준 거 아닌가요? 이전 수준 정도로 이제 거의 되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긴 하겠는데 내일은 아마 내일이 3월 9일 21년 3월 9일은 아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SK바이오팜은 오늘도 떨어져서 이거 좀 제가 예전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야 14만원대 떨어지고 11만원대도 떨어져서 10만 6,500원에 주가 마감했는데 매도 상위가 키움인 게 가슴이 정말 아프네요. 저도 이거 한때 주주였던 사람으로서 SK바이오팜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연일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빨리 부채 비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텐데 그 못하면 진짜 이거 10만 원 선 깨지거든요. 중립이 아니고 매도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키움증권에서 지금 개미분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외국인들은 진짜 계속해서 연일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퍼내고 있습니다. 4%에서 10%로 늘리긴 했지만 개미 이거는 외인도 물린 것 같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LG 디스플레이는 400원 떨어져서 22,100원 종가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500원 올라서 거의 그냥 수비 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TS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길게 두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T 한번 볼까요? NH 그다음 매수상이 키움 매도는 안 보이네요. 키움이 안 보이네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KT 고객 KT 그렇게 나쁜 소식은 보이지 않고 약간 그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등 어떤 다양한 상품을 내 소비자에게 내놓음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조금 더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고 CJ 제일제당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40만원 선이 한번 무너졌었는데 40만원 선이 거의 달랑말랑 40만원 이쪽 저쪽으로 갔었는데 그나마 좀 수비가 잘 됐네요. 키움 매수 키움 매도 3위권으로 들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이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이거는 그 제주은행보다 더 잘 벌어요. 은행보다 잘 벌어요. 코덱스 아까 살펴봤고 오리온 맥쿼리 먹었으니 나갔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매수세,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이 금리 인상의 여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치 비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좀 길게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00원 떨어져서 17만 4,5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SKC 확인됐고 대한통운 오늘 1,000원 올라서 16만 8,000원. CS증권에서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택배비가 인상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택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 키움 나오고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 순매도가 조금 더 커서 전반적으로 4,500원 떨어져서 11만 9천원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수치로 봤을 때 3개월 내에 최저점 다다랐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당연히. 전반적으로 파워 수치도 5배, 은행주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추정퍼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OCI 뭐 있나요? 9% 떨어져서 12만 5천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엄청난 매도를 뿜어냈고요. 영업적자 지속되는 곳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그 태양광 그 발전에 들어간 사용되는 실리콘이죠. 호조에도 주가가 하락이네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생명 역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가 7% 떨어졌네요. 동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있나 보네요. GS 리테일, 약간 BJF 리테일 전반적으로 너무 높긴 했어요. 예. 편의점이 잘 팔리긴 했어도 약간 생각보다 매출액이 잘 안 나오진 않았다는 거. 생각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는 거. 저는 한 7, 음, 어, 저는 여기 앞에 7자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됐네요.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가던데.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 신세계도 역시 이마트와 비슷하게 마이너스 되었고요. CJ가 1,400원 떨어졌네. CJ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키움증권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매도 진행되었고요. 뉴스 같은 것도 호재가 있나요? 협업. 네이버가 조금 콘텐츠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티빙도 그렇고요. 티빙도 물론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다른 플랫폼 콘텐츠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열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 조금 더 지켜보지 않아야 할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싼 건 맞네요. 싸긴 해요. 네, CGV가 어떻게 좀 잘 처리가 돼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든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든 어떻게든 좀 잘 돼야 흑자로 돌아설 텐데요. 흑자지 하긴 하지만 CJ가 조금 더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할 텐데요. 좀 이런 거는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CJ.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도 오늘 1,000원 올라서 괜찮죠. 하나도 100원 올랐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은 오늘 1.4% 떨어져서 83,300원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간에서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밸류 체인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 오늘 2,500원 올라서 27만 6천원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인더는 잘 모르겠네요. 한전 KPS 오늘 150원 떨어져서 27,650원. 이거 조금 더 기다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하락세여서 3천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런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롯데칠성도 매도를 진행했나 보네.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순매수 진행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됐네요. 키움 나오고요. 근데 키움에서 매도가 조금 더 크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파 때문인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게임즈도 이 정도면 살만한데요. 55,000원 정도면 55,000원 정도면
55,000원 정도면 매수할 만, 이제 슬슬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JCGV는 지금도 비싸요. 만 원대 후반으로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 원대 후반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좀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리온 홀딩스도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이마트는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뭐 나쁘진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보기에는. LIG 넥슨도 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움이 매수가 상위이네요.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삼양홀딩스 오늘 600원 올랐고요. 효성화, 한진도 550원 떨어져서 됐고요. SPC 삼립 400원 올라서 72,000원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기타 다른 거를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딱히 보이지 않네요.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하락 종류에 좀 어떤 게 있었나, 눈에 띄는 것들 종목이 어떤 게 있었나, 동서 그때 아까 봤었고요. 클릭은 안 했었죠. 키움키움 나오고요. 외국인 기관 순매도 진행됐고요. 어떤 광고에 있어서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출판사 아까 봤었고요. 삼성중공 우도 우선주긴 한데 이거는 좀 품절주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싸네요. SK이노베이션도 아까 봤었고요. 뭐 눈에 띄는 건 딱히 보이지 않네요. 네, 눈에 띄는 건 딱히 보이지 않네요. KB금융 눈에 띄게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 은행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웬만한 오르는 상승한 것들은 웬만큼 다 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21년 3월 8일자 증시를 확인했는데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반정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기관들도 코덱스 상승, 코스피가 상승하면 같이 오르는 ETF 펀드도 같이 매수를 좀 보여줌으로써 중단기적으로 반전 상승할 가능성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다. 외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